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보이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 시각에 지금 이게 다 들어오는 걸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기 교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색깔이 CCBB를 한다고 하는 거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제. 네. 뭐 화장지다, 뭐 스피커다 이런 식으로 CCBB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아는 돼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그 성질로 알면 좋아요. 뭔가 이름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스피커 따로 있고 뭐 의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보이고. 그렇죠. 이 전체가 지금 보여지는 만큼 그냥 그 보여지는 성질이거든요. 보이는 줄 알면 돼요.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한 가지에 주의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운전을 한다거나 뭔가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줄 알면 돼요. 거기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집중했을 때 옆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흐릿하거나 그러겠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차이점 같은 거. 아, 주의를 기울이니까는 얘는 선명해지지만 얘는 흐릿해지는구나. 그런 것도 조금씩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얘는 왜 선명해지고 얘는 왜 흐릿해질까요?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 거. 그러면 선명해지는 거는 혹시 내가 거기에 욕심 지금 너무 깊은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가래인데 아직 이해가 없으면 가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 계속해서 이 모양을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여기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끊임없이 지금 주의를 계속해서 여기다 두기 때문에 얘가 끊임없이 생겨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뭐 3D 프린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 스피커를 만들어내겠어요. 보여지는 현상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스피커도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현상이지 이 스피커는 그냥 우리가 이름 붙여서 지금 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얘가 스피커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세간적으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랑은 신랑이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으로서는 얘나 다 똑같다고요. 현상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냥 현상이다 그러면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미 현상이 드러났다는 거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미세하게. 거기다가 또 붙여요. 이거 스피커다. 얘를 주의 집중하면 끊임없이 지금 마음이 얘를 계속해서 지금 현상을 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얘를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옆에 거는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나중 가면 얘만 보이겠죠. 이게 심해지면. 그게 이제 사마타예요. 한 가지 대상에 끊임없이 이렇게 집중하면 딴 건 싹 사라져버려요. 표현상 사라졌다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겠어요?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원칙상 따지고 보면. 생겨나지가 않는 거라고. 원래 있던 게 사라진 게 아니라 공장 문 닫은 거라고요. 생산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라졌다라고 표현해요. 보이는 줄 알면 할 때 그러면 그 주의를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내 마음에 그렇지요. 내 마음이 보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렇지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 그렇게 이상하게요. 보이는 줄 알면 할 때는 주의가 머리로 가는데 내 마음이 보고 있구나라고 보면 주의가 여기로 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걸로 하세요. 그럼 머리로 가지. 머리로 가면 위험해요. 나중에 여기 집중되면 머리 깨져요. 머리가 아프고. 그 단어가 그건 뭐가 세- 다르기 때문이지? 흔히 지금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보는 줄 아는 것과 예, 예. 보이는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줄 안다는 거는 이미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능동적으로. 예, 예. 예, 뭔가 본인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뭔가 힘을 써서. 근데 수동적 개념으로 보이는 줄 알게 되면 힘이 좀 빠져요. 근데 지금 보이는 줄 알면 머리가 머리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반대 같은데. 근데 제가 단어 해석을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결국 가슴 쪽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굉장히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결국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마음을 어쨌거나 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평생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슴 앞쪽에서 뭔가가 계속 일어나요. 나중에는 본인이 아이언맨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여기서 다 보는 것처럼 이 또한 개념인 거예요. 이 또한 생각이에요. 단지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는 본인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여기다 지금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머리에다 주의를 기울이면 머리에 가서 대상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허공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하면서 이 앞쪽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면. 아까 낮에 인터뷰를 할 때 들을 때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 좋아요. 그런 느낌. 그것도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됐을 때 그런 상태가 또 되지. 그냥 생짜배기로 그렇게 여기가 좋다니까 봐야지 그것도 안 돼요. 힘이 들어가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일부러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례로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 처음 막 할 때 저는 새벽에 그 경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인 거의 안 가보셨구나. 가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 선언 자체가. 그래서 새벽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저는 땅 보고 이제 걸어가는 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 한 50m 떨어졌나? 법당 앞에 이제 가로등이 있고 어떤 여자 수행자가 있더라고요. 고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 앞에 여자 있고 여기도 여자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저는 삿대를 두면서 여기서 계속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여기다가 관심을. 그랬기 때문에 저 여자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했죠. 이 여자가 진짜일까? 저 여자가 진짜일까? 그럼 이 여자가 진짜겠어요? 저 여자가 진짜겠어요? 와우! 오늘은 진짜 100점 써야겠네. 100점. 오. 어떤 글이 있어요? 컨닝 하시려고. 네? 다 지금 허상이란 말이요.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러단 말이에요. 본래 그 허상 세계인데 사람들이 실체화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모화가.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알지 못함이. 그 말이 제일 이해 안 돼. 근데 왜 다 똑같이 저거를 보고 똑같이 느껴요? 그거는 인간의 인식 체계를 또 봐야 돼요. 똑같이 어리석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게 다 마음이 지어낸다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정말 화났어요. 마음이 뭐 3D 프린터요? 이거를 내가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었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거를. 보여지는 현상이지. 소리도 똑같아요. 대상은 다 현상이란 말이에요. 들려지는 현상이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단지 이름 붙여서 그냥 소리라고 이름 붙여서 써요. 마음의 능력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3D로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D라고 생각. 결국 참 이 표현도 그렇지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홀로그램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럼 네. 틀린 건 아니네. 네, 홀로그램과 같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네. 자주 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거리도 계산하고 뭐 색깔도 계산하고 어쩌고 막 다 해서 이게 타타타타타타 해서 딱 너, 나 구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너, 나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이런 거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적인 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네. 마음을 이제 여기 앞에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이제 라고 그렇게 이제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말씀하실 때 허공이라는 생각이라고 느낀다 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전체 이 허공을 두고 보면은 이 허공에서 일어나잖아요. 소리도 허공에서 이 자체에서 들리잖아요. 허공에서 들리고 허공에서 보이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허공에서 느껴지고 이 몸도 보면은 자세하게 쪼개쪼개 보면 허공이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느끼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몸을 쪼개서 허공이다 그러면은 지금 잘못 가시는 것 같아요. 몸은 우리는 쪼개고 알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렇겠구나. 과학적으로는 그렇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해요. 예,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네가 뭔가 현미경 들여봤을 때 뭐 원자니 분자니 공간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옳았다. 부처님은 그걸 선정에 들어서 그걸 보셨다 해서 색즉시공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요. 보여지는 현상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걸 쪼개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마음이 지어낸 거란 말이에요. 현상으로서. 쪼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과학에서는 그래요. 세간적으로, 그러니까 세간적인 거지, 그거는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만 알 수 있다니까요.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는 물질이라는 게 쪼개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죠? 거사님 지금 스스로 몸이 보이죠? 거사님 몸 보이는 거나 앞에 있는 방석이 보이는 거나 똑같아요. 단지 이 몸은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있는 거지, 보여지는 그 현상 자체에서는 방석이나 방바닥이나 거사님 몸이나 똑같다고요.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지금 감각, 요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몸을 물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감각을 알고 그래서 색즉시공이라는 것도 이 현상이 공하다는 거지 물질이 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현상도 색이라고 해요. 물질이라고 해요. 허나 그거는 텅 비었다고요. 이 공이라는 게 참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홀로그램과 같아요. 홀로그램과 같아요. 이치로 따지면.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실체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실체화를. 근데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 이전에 마음 작용이 시작을 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현상 이전에 어떠한 정보, 쉽게 말하면 어떠한 외다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마음이 쌌냐, 기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여요. 그랬을 때 이게 드러나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이런 연기적 관계를. 너무 어려워졌네. 보는 게 부처님법에도 맞다라고 생각은 저도 드는데요. 그 처음에 예시를 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나 모든 물질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원자, 전자, 그다음 텀비어리다라고 하는 형태여서 이제 공을 부처님께서 보셨다 이런 말들도 가르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그 소위 말해 웨스턴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는 저도 많이 들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접근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신용처 수행을 조금 하면서는 그거하고 맞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과학이라는 게 저는 불교는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끌렸고 이 방식을 따라가면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혹했지만 신명처 수행을 보면서는 과학도 그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장 가깝게 증명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질이 보지 않을 때는 입자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걸 볼 때는 화동으로 변한다. 이게 소위 말해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변화하게 하는 형태.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과학적으로 접목시킨 이제 눈에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저는 그 얘기 듣고는 되게 이게 우리 부처님 법하고 유사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학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겨난 것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생겨나게끔 하는 것과 생겨난 것은 거기에는 뭔가 원자니 뭔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에는 원자니 뭔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불교는 존재론이 아니라 이직론이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직론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라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뭐 물질이 어떻고 그래요. 원자가 네. 어떻고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스님 법을 듣고서 반발감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론인데 불교는 인식론인데 마치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수행 프레임에서 벗어난 그런 절대적인 물질에 대해서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주의 그 비밀을 과학자들이 요즘에서야 밝혀낸 거를 그 부처님께서 옛날에 다 아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이 있습니다. 그 몸의 대상이 그 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단단하고 딱딱하고 뭐 부드럽고 흐르고 이런 거를 그 기본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힘 네 가지 힘 그런 거랑 연관을 짓더라고요. 하나는 전자기력, 뭐 하나는 뭐 양력, 강력, 중력. 그러면서 봐라 부처님 다 이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이미 다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아니 이거 뭐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그 본인이 물리학자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다 한다는 듯이 얘기하지? 저 이런 좀 화학 비슷한 것도 좀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4대라는 것도 몸의 이런 딱딱함, 무슨 뭐 지수, 하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 차원이지 실제로 딱딱하다 하면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딱딱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딱딱한 것도 몸에 작용을 해서 생겨나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파사나 16단계 뭐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막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경에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마하시 사유도께서 아마 그걸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나마루빠에 대한 정확한 이해란 말이에요. 정신과 물질. 이거 아는 것도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이거는 물질, 오케이, 물질 알았어. 그러면 생각, 이 마음이네. 내 감정, 오케이, 마음. 나 분명히 알았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정신과 물질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 이제 첨단 과학 분야의 그 강교사님이 그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요즘에 최첨단 과학은 뇌과학입니다. 아주 좋죠. 예, 뇌과학인데 무시할 수는 없다니까. 뇌과학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스님 법문하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을 마음 대신에 뇌를 집어넣으면은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 지금 뇌과학이 지금 다 그래 뇌과학은 과학이잖아요. 주로 이제 의학자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뭐 생물학자, 정신의학자, 그다음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똑같은 주제 의식이라는 게 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뇌의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생기더라. 그런데 외부 세계라는 것은 다 의식이 만들어낸 노름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이미.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그 뇌가 작동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네. 그런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네, 지금 그 방향으로 어깨 웃으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계라는 것이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예요.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건 없고 다만 이런 여기 어떤 그 부드러운 어떤 그 액체가 있을 때 이따금 위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거 이걸 사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물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시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잠깐 이렇게 뽀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금강경 사국에 있는 것처럼 그게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뇌과학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뭐 뉴런인지 뭔지 요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지적 뭐 전자, 전기적 뭐 신호. 그거는 이제 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거기에 그 상호작용하는 뉴런들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한계에 딱 부딪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그걸로 다 설명될 수 있다면 이거 유물론이잖아요. 예. 그런데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 도대체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것만으로 가능한가? 근데 이제 거기 그 카운터 이그젠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설명 못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홀로그램으로 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그 홀로그램을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다. 이게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부분을 나눠 놓으면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작은 부분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홀로그램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주 전체의 그 부분이 그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그렇게 주장한 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에서 또 똑같은 주장, 서로 다른 연구였는데 결론은 같았어요. 그게 이제 홀로그램 우주론이에요, 그게. 이게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한 발 더 나가면은, 이거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투사한 거다. 거기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 뭔가 어디선가 무슨 존재인지 몰라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 이 세계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 사실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비추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라니까요. 미안합니다. 그 비추는 게 아무리 저 조물주니 뭐니 신이 여기 왔다 해도 결국은 그 신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이 또 뭐 서방 정토 만든다 그러고 하면 염력에 의해서 세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초반에 잘 나가시는 것 같더만 왜 갑자기 딴 길로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래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승에서 믿는 것도 그게 그냥 빤야띠의 세계로 저 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니까. 뭔들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0.1%의 법 얘기를 굉장히 오늘 결국 일체 유심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다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 과학계에서는 그 일체 유심조를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양자역학으로 풀어서 그러니까는 그 참 어려운 게 본인이 어쨌거나 지어낸 것 그것만이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요. 지어내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겨나지 않은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과학인데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고. 그건데 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딴 길로 가시면. 양자역학 저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단지 그런 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것에 시비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은 없습니다. 수행에 관심이 있고 저는 거쳐서 올 때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봤기 때문에 제 기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생겨나는 건 다 뭐 본인의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네, 그거까지. 제가 이 금방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어떤 생각을 옛날에 했냐면요.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된다면 지구에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 안 되느냐 하면은 삭디를 안 두기 때문에 절대로 아라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그 빤나띠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도는 양쪽을 다 때문에 천재들 있잖아요. 천재들 한번 책 같은 것도 한 권만 한 10분 만에 다 보고 대충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탁 찍은 것처럼 기억이 된다는데 그런 분들은 똑똑한 게 맞아요. 인정할 건 하지만 수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싼냐를 관광시킨단 말이에요. 싼냐 쉽게 말하면 싼냐하고 사띠하고 지금 함께 있잖아요. 기억인데 싼냐에 대한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 마음 작용에 대한 기억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작용 파라마타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거지 이 싼냐의 기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부지리 사띠 두셔요. 부지리 알아차림 있죠? 없었잖아요. 솔직하셔야지. 이 미륵이니라 하고 다 보인다. 이 관념 논의를 하면서 저도 살짝 놓쳤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 됐나요? 궁금하신 건 없을 것 같은데. 반지가 좀 남아있는데 질문 한 2개 더 하십시오. 이 마라 회장님. 마음이 허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이해가 잘 못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선에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허공, 이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다 마음 아니라는 그러니까 마음 아니라는 표현도 참 그래요. 원래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뀌고 아니고라는 그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는 마음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보여지는 현상이나 들려지는 현상 이런 대상들이 다 현상으로서 그냥 드러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좀 더 깊어지면 그 현상 또한 그냥 생겨나는 거지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그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대상은 뭘까요? 도대체
분명히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대상을 뭘 대상이라고 할까요? 앓음을 당하는 성질은 뭘까요? 그거 알면 참 본래 벗어났구나 라는 이해가 생길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 마음을 관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그 대상들,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생겨나기 이전에 계속해서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현상이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그럼 얘는 드러나기만 하지 다시 올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위파사나 지혜, 이런 부분 제가 잘 안 건드리는데 단계 쭉 보면 6번째인지 순서는 모르겠어요. 일어남에 대한 지혜가 있대요. 끊임없이 대상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또 가면 또 다른 지혜는 끊임없이 사라지는 지혜가 또 생겨요.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쪽으로 보면 일어나는 것으로만 보이고 사라지는 견해로 사라지는 쪽으로 봐버리면 끊임없이 사라지는 걸로만 보여요. 참 이것도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일어났으니까 사라지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본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라지나. 이건 이해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참 재밌어져요. 그랬을 때 이게 다 그냥 흔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홀로그램과 다를 바 없구나라고 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실체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많이 힘이 좋아지겠죠. 집착할 게 없구나라는 이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없는 것에다가 뭔 집착이 있겠어요. 그런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그러니까 가래가 왜 생겨요? 가래가. 집착하는 그 가래가 왜 생겨요?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해가 있으면 조건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래가 생겨날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별한 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그래요. 본래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화, 어리석음만 끊임없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탐진이 생겨날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돼요. 어렵다.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생긴다라고 말씀 주신 것은 파라마타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취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착 무더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수행을 가야 될 길인 것 같고요. 정관 과장님 말씀하신 거 수행의 일환으로 이거는 제가 내일 스님께 드릴 남은 2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짧게만 좀 여쭤보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티가 제법 지속적으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에서 들었던 것들을 자꾸 빌려오려는 마음이 생겨요. 사사나 스님 법문도 있고 오타마 스님 법문도 있습니다. 오타마 스님 최근에 나온 쇼세도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이게 다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쇼 법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사티 이어지는 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는데 이걸 계속 욕심을 좀 내려다 보니까 그 말씀을 빌려와서 하면 이게 지혜를 빌려오는 거니까 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공간성, 허공, 이미 아는 마음 안에 다 들어왔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거나 들어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제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잘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랑 그 사사나 스님 법문했던 것 중에 이제
고요함을 관하는 것,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그게 뭐 제가 다른 거 했던 뭐 이런 거랑 또 연관해서도 저한테는 잘 와닿아서 고요함을 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빌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통상에 제가 사티하면서 항상 해왔던 마음 점검하고, 그다음 바른점에 가시고, 사티하는 쪽을 마음에 들려고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지, 또는 고요함을 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싹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우선에 그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시고요. 예. 알아차림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그냥 본문으로서 그냥 그렇게 써먹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좀 잘 들어가지고 조금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본인이 직접 탁 와닿으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라도 했을 때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써먹어도 돼요. 좋아요. 써먹어도 됩니다. 확 오진 않은 상태고요. 도움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계속 쓸데없는 거 하지 네, 점검하고. 근데 그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면 알아차림의 방해 요소는 돼요. 우선에 시작, 마음가짐으로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 좋지만, 알아차림으로 계속해서 가져갔을 때 그렇게 통찰 체험이 돼요. 뭔가 거기 아무리 지혜를 끄집어 와서 쓴다는 걸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띠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통찰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또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아차림으로서만 갔을 때, 그랬을 때 통찰 체험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고요하다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순일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뭔가가 생겨나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이, 고요한데 이거 좋네. 이러버리면 이미 끝나버려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냥 고요한 대로 그냥 놔둬요. 나중 가서 이렇게 고요함이 쭉 됐을 때, 그 고요함이 깨졌을 때 알아요. 굉장히 그 전에 고요했구나. 네. 고요함은 알아챌 필요가 없다. 굳이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요하다, 뭐하다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고요한 줄 알아요. 이미 최대한 그 알아차림으로써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통찰이 일어나요. 이 아주 고요했을 때 그 통찰 체험이 돼요. 뭔가 생겨나요. 순간적으로. 고요 사티를 계속 이어가면은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요함에 대해서 고요함이 좋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이걸 집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잖아요. 보통 저는 보통 집착하는데 계속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가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다시 알아차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 그게 사띠지, 계속 이어지지. 그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요함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고요함 안에 대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고요함 속에 대상. 그 고요한 건 이미 있어요. 그건 결과물로 드러난 거지. 그거는 쉽게 말하면 경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급 같은 거 이미 사띠를 주니까 이미 고요한 거는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냅두고 끊임없이 그냥 알아차림,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게 통찰하는데 훨씬 더 힘이 있다니까요. 그 고요함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고요함 속에 대상들이 있는 것, 그거 알아차리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이에요. 훨씬.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야 돼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별의별 경험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법의 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쉽게 말하면 사회도께서는 그 금싸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경험치나 이런 걸. 그러니까 모아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뭐 지혜든 뭐 경험이든 뭐 체험이든. 저는 그거를 톱니바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작은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 뭐 그런 경험들이 그다음에 뭐 톱니바퀴가 많은 톱니바퀴, 적은 톱니바퀴 이런 게 막 쌓였을 때 어느 순간이 와요. 조사가 끊임없이 돼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보고 그 본인의 그 체험됐던 거, 그 다음에 법문 들었던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됐을 때 뭔가 한번 빵 할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요. 실제 그렇구나. 이번 선생님 돼요. 됩니다.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무릎을 빨리 치고 싶습니다. 로우합니다. 무릎이 빨리 안 쳐졌을 때 화가 안 나면 좋습니다. 남의 그래서- 무릎을 치고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마음가짐 점검하고 알아차림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본인이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법문 좀 들어주고. 네. 알아차림할 때 뭔가 생각이 들어가면 하여튼 간에 안 돼요. 아무리 지혜를 써주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좀 모면하고자 그동안에 들어왔던 지혜를 써먹는 건 좋아요. 어떤 상황이 계속 빠지려고 하면 뭔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써먹어도 좋아요.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띠로서 한다고 그럴 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알아차림, 그냥 마음가짐 점검하고 알아차림 이걸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다. 내일 사장아 스님이 답해주신 거 그대로 답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고 봅시다. 제가 항상 꾸준함과 함께 기본에 충실해라 계속 이제 들으면서도 계속 좀 여쭤보고 그런. 근데 막 처음엔 그래요. 알고 싶고 막 뭔가 조금 알았으면 뭔가 큰 거 안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알아차림 있죠? 있죠? 너무 힘쓰시면 안 돼요. 힘이 바짝 들어가셨구만. 편안하게 그냥 마음가짐 점검하시고 알아차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끝냅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